흥선마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 민간협직과의 협치지원관 고경아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협치를 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넘겨주셔야겠는데. 멀어져서 그런가 봐요. 네. 저는 이제 그 좀 전에 우리 무영대 대표님께서 그래도 우리는 성과 있는 그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평가를 주민들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궁동이라고 한 수원시 안에 행궁동의 사례를 가지고 사실 협치라고 하는 게 뭔지, 협치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동네에서 조금 응용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3년도에 수원에 있는 그 행궁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지금 도시재생 대상 지역 정도의 규모의 주민들이 자동차를 다 동네 밖에다 놓고 한 달 동안 자동차 없이 동네에서 생활해보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다 골목골목마다 차들 다 들어와 있고 잘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거의 이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이 사업을 할 때에 저는 마을 사무소의 마을 국장이었고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신 선생님이나 여러 코디네이터 분들이 하셨던 역할을 저는 2012년도 6월부터 2013년까지는 유급으로 시에서 돈을 받고 중간 지원 조직에 일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이면 이제 끝날 예정이잖아요. 끝나고 동네를 떠날 수가 없어서 2년 동안에는 제가 월세를 내고 공간을 빌려서 2년 동안 동네에 있는 분들과 그 후속 작업을 했었던 동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미안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애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도시재생도 그렇고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 생각들을 갖고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가 굉장히 분명하신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 내가 새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수원의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던 곳이 행궁동인데 지금 왼쪽부터 시작해서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다가 지금은 그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이 경로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경로당이 어떻게 활용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이 건물이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3층까지 어르신들이 어떻게 올라와요? 라고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동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한 기억과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연과 그 사연 안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억도 있지만 갈등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래된 구도심일수록 더욱 그렇고 대부분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대상 지역들은 그런 갈등과 낙후되어 있는 것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뭐라도 좀 바꿔보자 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3, 4년 안에 뭔가 잘 되는 거였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잘 안 되는 곳이니까 뭐라도 주민들이 좀 모여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안 되는 그것이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4년 안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가 이 일을 시작한 지 2005년도에 이 공간에 공간을 만들고 무슨 일을 하고 하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동네에 야, 이 동네에서 뭐 좀 해볼까? 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나는 제가 하는 거 정말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한다는데 나도 이런 걸 해볼래 라고 하는 긍정의 에너지가 주고받는데 걸리는 기본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시간이 적어도 5년을 넘어선 10년 정도까지는 가야 뭐가 되더라도 되더라. 아마 흥선마을이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또 그 전에 이제 뉴타운이라고 하는 큰 갈등을 겪고 지금 도시재생 거쳐가면서 이후에 10년 후에 우리 동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18년도 여러분들이 한 6개월에 걸쳐서 마을의 계획을 수립을 했을 거예요. 우리 동네 골목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공간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마 10년 후에는 계속 이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간증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런 동네였어요. 어딜 가나 이 동네의 가장 메인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봤더니 모든 인도마다 저런 설치물들이 있고 가로등이 있고 전봇대가 있고 사실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비좁고 그리고 차는 이게 좀 이상하죠. 네, 이걸로 네. 저 왼쪽에 맨 위쪽에 있는 골목대장 만들기 프로젝트 아까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도 골목반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분들이 10년 전 2011년도에 찍은 사진이니까 벌써 사진 속에 안 계신 분들도 많아요. 어르신들은 아마도 이 동네 여기 경로당 관련돼서 같이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오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분들이 동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가 10년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 골목마다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 선을 넘어서도 옆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런 차들을 좀 동네 밖으로 좀 빼보자. 이런 목표를 하나 세워본 거예요. 동네 마을 계획을 수립할 때 야, 우리 동네에 자동차 한번 밖으로 좀 빼가지고 동네에 차가 없으면 어떤 동네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죠. 야, 애들이 예전에 이렇게 길에서 자동차가 다니지 않으면 바닥에서 저렇게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림도 그리고 오다 가다 장 보고 가시는 분들이 애들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뭔가 동네에 이런 풍경들이 좀 살아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도시 재생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청사진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천해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청사진이 지금쯤 없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돼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게 안 돼서. 그런 꿈을 하나씩 실현해 보기로 한 거죠. 마을에서 한번 놀아보자. 그러면 놀만한 사람, 오늘 보니까 우리 그 분과장님께서 미디어를 잘 다루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누가 잘 놀 수 있나를 찾았습니다. 누가 찾았겠어요? 먼저 현장에 있는 센터에 코디네이터 활동하셨던 분들이 야, 이 동네에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누가 잘 노는지, 누가 춤을 잘 추는지, 누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누가 이걸 영상에다 잘 담아줄지. 그런데
저처럼 이 동네에 살지 않았던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의 골목반장들, 그리고 저희는 통장들을 이름을 붙여줬어요. 통통 매니저라고. 통을 소통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동네에 문만 열고 들어가면 누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누가 줄넘기를 잘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는 요리 대회 뭐 이런 걸 한다던가. 그래서 우리 동네 일을 잘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야, 우리 마을에 이런 꿈을 한번 꿔보자 라고 한 거죠. 그러나 그런 꿈을 꾸는 사람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도. 보시는 것처럼 야, 우리는 너희들이 이 동네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의도를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네를 없애고 수원 화성에 뭔가 다른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들이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여기에 계속 살 수 있는 건가? 내가 계속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정말 이 동네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인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이런 분들도 계셨던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시청 앞에 가서 이렇게 데모들을 하셨어요. 이런 갈등이 쉽게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복지관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 문제, 이 동네 개발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이 흥선마을이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동네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밖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시를 향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은 동네에는 그런 일들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열심히 토론하고 우리가 또 저분들의 이유가 있겠지. 또 우리는 우리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안에서는 이렇게 토론하고 열심히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밖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이고 설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가는 시간들을 계속 가진 거죠. 중요한 거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동네에서 자동차를 밖에다 놓고 한 달 동안 살겠다. 1년 반 동안 1년에 한 달을 우리가 비우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자동차를 안 타거나 하루에 1시간을 안 한다거나 라고 하는 뭔가의 행동이 계속 쌓여서 결국 나만을 위한 교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통을 위한 그런 동네의 모습이 아까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골목의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된 거죠.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이런 목표를 같이 이루기까지에 거의 1년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흥선마을에서 2018년도에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행해 오고 있는 2019년, 2020년 동안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었잖아요. 팀장님도 계신다더니 가시고 센터도 사실 우리와 조우가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주민들도 딱딱 나랑 같이 뭔가 가는 것 같지 않고 그러나 이 일이 계속 뭔가에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만나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면은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에 우리 그 도로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었던 꿈이 이런 꿈이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 하나를 심을 때도 간판을 가리니까 심지 말아라. 도로에 자동차가 다닐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숱한 논의와 토론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가서 저는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내지는 도시재생은 영자가 팔자를 바꾼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영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성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보다도 누구를 바꿀 것이냐. 저는 민관 협치에서 협치를 해야 할 사람은 행정일 수도 있고 주민일 수도 있고 중간 지원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협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아래서 깨어나기 위해서 깨부셔야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 위에서 있는 사람과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저는 민관협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산 위의 풍경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산 위에서만 보고 있는 사람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곳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 설명하는 과정,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그것이 협치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센터장님 와 계시는데 지금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서 누구에게 뭘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내가 터널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은 절대 저런 사람이야, 예전에 이랬었기 때문에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터널 안에 사람을 놓고 보고 있는지, 터널 밖에서 보고 있는지, 이 두 개의 시점에 대해서 민간 협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민간 협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는 누구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흥선마을의 주민협의체 모경대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행정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센터의 현장센터의 직원들은 더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물음의 답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야겠지요. 결국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뭘 결정을 하는 거냐. 사실 우리 마을의 계획을 전체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게 있을 거잖아요. 내가 목 대표님하고 만나서 내지는 우리 여기 정철 센터장님하고 1대1로 만나서 토론을 하진 않습니다. 큰 토론, 백인 토론 같은 그런 수단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한 명이 오늘 이렇게 한 4-5명이 모였는데요. 한 명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지 두 명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건지 전화로 할 건지 화상으로 할 건지 수단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가장 의사소통을 가장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해서라도 우리가 뭘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누군가는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 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합의하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하고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소통해 가면서 무엇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같이 공유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도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치를 하는 것, 뭔가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끝나갔죠. 네. 그리고 민간 협치의 또 한 축은 여기 이제 우리 김우열 건축
그 사님도 오셨고 우리 정철 센터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민관을 전혀 서로 소통하건 그러니까 상호작용하지 않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둘이 서로 그냥 원래 행정은 행정대로 그냥 주민은 주민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협치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주민이 더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더 잘 끌어들이도록 좋은 정보를 재생센터가 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잘 제공해 주어서 그 주민이 다른 분에게 야 오늘 여기 노인복지관 3층에서 페이스북으로 이런 걸 한다는데 한번 들어봐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더 잘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협치 활동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그런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그 주민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고 그 주민들이 뭔가 일을 해봤더니 정말 재밌고 즐겁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우리 재생센터가 그 역할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치를 할 때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협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 협치는 나와 적어도 3명,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사람과 또 다른 관이라고 하는 행정 또는 공무원, 적어도 3명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그 하는 행동이 협치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협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협치할 생각이 없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협치를 하려고 하거나 협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협치를 하셔야 됩니다.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 갈등을 인식하고 있는 분은 내가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 갈등의 중심에 있고 그 갈등에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협치를 한다라고 하면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가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랑? 나와 다른 주민, 중간지원조직, 행정, 적어도 3명이 모여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일을 하는 행동을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흥선마을에서는 다행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와 계신 주민분들도 그렇고 지원센터도 그렇고 또 시에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또 정철 여기 센터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반 지났다 그랬는데 1년 반 동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우리는 이만큼 잘 해왔어 라고 하는 거에 힘을 가지고 협치를 해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막 환경이 저는 이제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을 뿐더러 뭐가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막 두서없이 막 하지만 결론은 협치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이루어지는 날은 적어도 1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보여드린 행궁동의 사례처럼 언젠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원센터에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그 경기도에서 저희 마을까지 오셔서 민간협치에 대한 이렇게 상세한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1부 발제를 모두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토론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는 우리 그 유상규 교수님이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